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혹시 예전에 WDPD 시절에 유튜브 그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할타TV라고 PPT, 화면에 PPT 띄워놓고 설명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즌3입니다. 시즌3고 할타님 얼굴은 안 나오고 PT 화면만 나오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할타TV 시즌3 영상을 이렇게 화면만 나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부동산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요 할타TV는 고수들은 아는 내용이 아마 많을 겁니다. 불인이들을 위한 이런 제 채널 자체가 불인이들을 위한 그런 채널인데 그래도 나는 비록 많이 알아도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싶다 하시면 들으시면 되는데 댓글에 이거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안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언제 사야 돼요? 요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매수 언제 해야 되냐,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요거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가장 큰 팩트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죠. 비록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이게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이라는 거. 그런데 불인일수록 부동산 경험이 많이 없을수록 투자를 많이 안 해봤을수록 바닥에 사기를 원합니다.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바닥에 사기를 원하죠. 불인일수록 바닥에 사기를 원하고 반대로 가장 꼭지에 최고 비쌀 때 팔기를 원합니다. 팔 때도 매도 시기를 놓쳐버리기로 하죠. 팔아야 되는데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계속 오르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결국 다시 하락기로 전환하니까 또 오랫동안 못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기를 원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 요거를 딱딱딱 맞추는 건 거의 신의 영역이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드는 생각이죠.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기다리면 또 올라간다. 기다리면 또 올라간다. 요거를 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책이 더 강하다. 그때랑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항상 듭니다.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잡아야지. 아직도 비싸다.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 집값이 반토막이 돼야 사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내려가면 더 사기 힘듭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한 7억, 8억 정도다. 7억, 8억 정도인데 한 5억까지만 오면 저게 적정 가격인 것 같은데 한 5억까지만 오면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5억이 왔다. 정말 폭락을 해서 5억이 왔다. 그러면 더 사기 힘듭니다.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 7억, 8억짜리가 5억이 됐다. 그러면 엄청난 하락장이겠죠. 그러면 공포가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누구나 다 전부 다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부동산 앞으로 상승하기 힘들다. 그런 소리, 그런 기사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 그런 소리들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사기 힘들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상승장 때 삽니다. 하락장 때는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상승장 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오르거든요. 오르니까 오늘 내가 봤던 집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사야겠다. 이때 다급해지는 거죠. 하락장 때 사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하락장 때는 기다리다가 막상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상승을 하니까 결국 이때 알아보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상승장 때는 오히려 매수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승장 때는 매도가 계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죠. 상승장이다.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상승장이면 매도 우위가 되거든요. 매도는 적고 살 사람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안 내놓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이따 팔아야 되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내가 사겠다고 콜 계좌 주세요 해도 계좌를 걷어버립니다. 그게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오히려 더 매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 입지보다 계좌 나오는 걸 삽니다. 예. 여기 내가 사려고 했는데 계좌가 안 나와요. 매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그 옆에 입지, 그 옆에 입지, 그 옆에 입지 가다 보면 결국 계좌 나오는 걸 사게 되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계좌 나오는 것 어떤 데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데겠죠. 예,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런 입지와 그런 아파트, 그런 재개발 구역만 계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입지보다는 계좌 나오는 걸 결국 사게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장 때보다 하락장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상승장 때 말씀드렸지만 계좌가 잘 안 나올 정도로 매수하기 힘들고 입지 좋은데 저렴하게 산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락장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패다. 매물 흘러넘친다. 요때 좋은 물건, 좋은 입지, 좋은 물건 후려쳐서 엄청 싸게 사면 된다. 요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매수다. 그러면 하락장 때 사자. 남들 다 관심 없을 때 그때 사자. 그래서 그때 입지 좋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렴하다. 그래서 저렴하게 사자. 그게 결국 묻어두면 수익 볼 확률이 크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노하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 아직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안 했을 때 매도 노하우입니다. 집이 안 팔려요. 우리 집이 안 팔려요. 근데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돈이 급한데 안 팔려요. 이런 상담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거든요. 매도 노하우. 제목 거창합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매도 의외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뭔가 팔리겠다. 뭐 집을 팔리겠다. 재개발을 팔리겠다. 뭘 팔겠다 하면 예,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최대한 뿌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집을 판다, 거주하는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인근의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들 전부 다 뿌리고 그 상가뿐만 아니고 그 반경 몇 킬로 내에 가능한 최대한 부동산에 많이 뿌리자. 요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에서 집을 중개한다. 그러면 하락장 때, 특히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때, 또 매물이 많을 때, 요때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동산에 찾아와서 손님이 집 좀 보러 왔다. 여기 아파트 매수하려고 집 좀 보러 왔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브리핑을 하죠. 몇 동 몇 호가 있습니다. 몇 동 몇 호가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어떤 매물 위주로 먼저 브리핑을 하겠습니까? 수수료죠. 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수수료 싸움이기 때문에 수수료 많이 받는 집. 그런 집이 무슨 집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접수된 물건이죠. 예, 우리 집에 접수된 물건은 매도한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매수한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양쪽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한 집을 거래하면 매도 매수 전부 다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게 바로 양타라거든요, 일명. 그래서 부동산에 양타를 만들어주자. 자, 만약에 내가 몇 군데만 뿌렸다. 그러면 접수를 받은 이 부동산에서 그 인근의 부동산들한테 이 물건을 자기가 뿌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공동중개망이라든지 해당 단톡방이라든지 밴더라든지 그런 커뮤니티에 이 매물을 부동산에서 올리죠. 우리 부동산에서 접수받은 매물인데 소장님들 팔아주세요. 이러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 매물을 만약에 내가 거래했다. 이 부동산에서 거래했다. 그러면 매도는 접수받은 부동산이고 나는 매수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 다 수수료를 못 받겠죠. 그러면 자기 부동산에 접수받은 매물도 있고 상대 부동산에서 접수받은 매물도 있으면 어느 것부터 먼저 팔겠습니까? 비슷하다면, 예, 매물 상태가 비슷하다면 어느 것부터 먼저 그렇게 추천을 해서 팔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양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뿌려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뿌려야 되는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소장님, 저도 무조건 많이 뿌리려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실행을 옮기는데 부동산에서 많이 뿌리지 마라. 괜히 많이 뿌리면 집에 가치만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많이 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이 돼서 많이 못 뿌리겠다. 자,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부동산마다 다 다르죠. 부동산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대체로 많이 뿌리지 마라 하는 부동산은 거래를 잘 못하는 부동산입니다. 이걸 많이 뿌려놓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거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못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못 뿌리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말고 무조건 뿌리자, 최대한 뿌리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다. 내가 지금 실거주,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뭐 전세를 줬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매물은 주위 부동산에 뿌려야 됩니다.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서 할타 소장님 유튜브도 하시고 하니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저는 못 팝니다. 예, 그 매도를 못 하죠. 왜냐? 그 부동산,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겠습니까? 보통은 그 인근에 부동산을 가죠. 그래, 왜 그러냐? 집을 봐야죠. 예. 뭐 재개발, 입주권을 산다, 재개발 투자한다 하면 집을 안 봐도 되는데 실거주 매물은 집을 봐야 됩니다. 예, 집을 봐야지 실제로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집을 봐야지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인근에 해당 그 주위 부동산에 가라. 거기 최대한 많이 뿌려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시세. 이거를 보통 이제 집을 판다 그러면 그 인근 부동산에 가서 아, 소장님, 우리 집이 몇 동 몇 호인데 이거 요즘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세를 다 깨차고 본인 아파트뿐만 아니고 본인 주위의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본인 구, 더 나아가 그 옆에 구, 더 나아가 부산 시내 전체 그런 시세를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나는 우리 집의 시세가 얼마 정도로 본다. 그리고 이 시세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것 같아. 이렇게 공부가 돼서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괜히 소장님 우리 집의 시세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팔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서는 거래할 만한 가격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서 빨리 거래시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도 손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시세는 본인이 정하고 소장님들, 부동산 소장님들은 아무래도 해당 그 아파트 거래를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가 인기가 좋고 어느 동이 인기가 좋고 그런 걸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구해보시고 우리 집에 인기가 좋은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구해보시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구해보시고 결국 본인이 딱 결정해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판다라고 했을 때 요건 기본이죠. 예, 집 정리는 기본입니다. 아무래도 막 어지러져 있는 그런 모습과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모습은 이 집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집 보러 온다 했을 때 햇빛이 착 들어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오셔라. 그때만 시간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유도해서 그렇게 일조 좋은 시간, 햇빛이 착 들어오는 시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햇빛이 거실에 햇빛이 착 들어오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좋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속설이 있죠. 집이 안 팔리면 식당에 뭐 가위 훔쳐가지고 신발장에 넣어놔라. 뭐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무슨 뭐 가위를 훔쳐야 되냐? 그건 범죄다. 뭐 그런 성황설레가 있는데 어쨌든 집이 안 팔리면 과일을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데 정말 집을 많이 보러 다니는 고수들은 그거 다 체크합니다. 이 집에 과일가 있는지 신발장 싹 열어보고 과일가 있다. 그러면 이 집 엄청 후려칠 수 있겠구나. 급하니까 과일까지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엄청 후려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집 보러 온다 그러면 과일은 신발 밑에 숨겨놓든지 어쨌든 좀 숨겨두자. 나중에 가격 이거 조절할 때 말릴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급하다. 이런 방법 뭐 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안 팔리고 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인센티브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수수료 좀 넉넉하게 주겠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팔면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쭉 하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거 괜히 저도 중개사기 때문에 할타 저거지 돈 많이 받으려고 이런 얘기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그 주위에 부동산에 이렇게 하자는 거. 그리고 무조건 많이 뿌리자라고 했을 때, 아, 소장님 저는 바빠서 일일이 부동산 방문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검색을 하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지 해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거를 수집을 해서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예, 문자로 우리 집 매도 접수합니다 하면서 몇 동 몇 호다, 얼마다, 특징도 막 적어놓고 해서 그렇게 문자 보내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 매수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예, 매수할 때. 예, 매수할 때는 여러 부동산에 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예, 매도는 최대한 많이 뿌려야 되는데 매수는 여러 군데 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해당 매물을 봤습니다. 해당 집이나 해당 매물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가격을 듣고 이거 거래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고 혹시 내고가 되는지 얼마나 내고가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내고가 안 됩니다. 뭐 또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답변을 듣고 다른 부동산에 갑니다. 예, 다른 부동산에 가서 그 매물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매물을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거 더 깎을 수 있는지 소장님은 더 깎을 수 있겠다 하면서 예,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러 부동산에 갔다. 자, 그러면 매도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은 사람이 연락 오구나라고 알겠지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예, 매도인은 그 모르죠. 예, 갑자기 여러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또는 우리 구역이 뭔가 호재거리가 있구나. 아, 드디어 이제 부동산이 상승장이 시작되구나라고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깎아주겠죠. 예, 내고 안 해주겠죠. 심지어 물건을 걷어버립니다. 이거 지금 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수는 정말 여러 군데 가면 안 된다. 특히 여러 군데 가서 똑같은 매물 그거 물어보지 말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락장 때 제가 사라고 하는 게 하락장 때는 의외로 가격 조정이 많이 됩니다. 저 가격까지 내고가 될까 해도 내고가 됩니다. 저도 사실 요 중개사 요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얼마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와, 저 가격에 팔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의외로 가격 조정이 많이 된다는 거. 정말 예, 인기 없고 그런 구역일수록 정말 하락장일수록 의외로 가격 조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예, 요거 참고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대신 상승장일 때는 가격 조정하면 큰일 납니다. 예, 상승장일 때는 계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깎아주세요 하면 더 올려버리거나 아예 안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때 그냥 바로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해서 계좌 나오면 바로 가계약금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가계약금도 가능한 많이 넣어야 됩니다. 상승장 때 가계약금 넣고 본계약을 다음 주에 하자, 일주일 뒤에 하자 했을 때 요 일주일 사이에 가계약금 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계약금을 많이 넣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상승장 때 내가 만약에 사겠다. 요거는 상승장 때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예, 상승장 때는 계좌가 안 나올 뿐더러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아무거나 비싼 가격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때는 더 신중하자. 매수할 때 더 신중하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좌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승장 때 계좌 안 나온다고 아무거나 그렇게 급하게 매수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 부동산은 잘만 사면 정말 손실 나기가 어렵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아무리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해도 버티기만 하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상승장 때 계좌 안 나온다고 아무거나 샀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샀다. 그러면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사 가고 싶다. 내가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다 했을 때 요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상승장일 때는 무조건 먼저 사야 됩니다. 예, 내 거 팔고 나서 이사갈 집 알아보겠다. 이러면 내 건 팔았는데 이사갈 집을 못 삽니다. 계좌가 안 나온다.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장 때는 먼저 이사갈 집을 사고 내 거를 팔자. 왜냐? 상승장 때는 내 것도 금방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매수하고 후매도하자 요거고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절대로 먼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내게 안 팔리거든요. 하락장일 때는. 그런데 먼저 매수를 했다.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먼저 매수를 했다. 잔금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게 안 팔리니까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 급하니까 엄청 싸게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먼저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 하락장이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거 먼저 팔리면 사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데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시세를 보는데 갑자기 엄청 싼 게 나왔다. 초급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잡고 내 것도 금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매 아무리 금매라도 안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금매 나왔다고 해서 먼저 잡지 말고 이거 내가 금매로 바로 팔 수 있는지 얼마면 바로 팔 수 있는지 요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요거를 초금매를 잡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사 간다 했을 때 이사 갈 집 요거를 담보로 대출을 넉넉하게 받자. 자, 이사 갈 집이 뭐 얼마인데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데 나는 그 정도 대출은 필요 없다.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출은 필요 없고 딱 필요한 만큼 조금만 뭐 1억이면 1억 그 정도만 난 대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출 넉넉하게 받자. 특히 지금 부산은 아직까지 대출 규제가 수도권처럼 엄청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넉넉하게 받자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컨텐츠는 대출편입니다. 다음 할따TV 컨텐츠는 대출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출편도 기대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할따TV 시즌3 첫 번째 컨텐츠를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속 봐주시고 주위에 소문도 좀 내주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